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7일 금요일 아침 7시 1분입니다. 오늘 평상시보다 좀 녹화가 빠르죠? 예, 밤새 강아지가 상태가 좀 안 좋아졌기 때문인데 그래서 밤샜죠. 예, 밤샜습니다. 어제 이제 12시간 전이네요. 어제 한 저녁 7시 혹은 저녁 6시 이때쯤부터 강아지가 슬슬 호흡이 좀 가빠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밤새 상태가 좀 악화가 돼가지고 지금 실시간으로 강아지 모습 보고 계신 건데 숨 쉬는 게 좀 이상하죠? 저기 갈비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세요. 저게 이제 숨이 가빠서 그런 겁니다. 숨 쉬는 속도도 좀 빠르고 저것도 좀 숨 쉬는 모습도 좀 비정상적이고 전반적으로 강아지 힘도 좀 많이 빠져 보이고요. 그렇죠? 아마도 뭐 병원 안 가봤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로 미루어 보면은 아마도 저건 또 폐에 물이 찬 거예요. 심장에 안 좋으니까 심장 기능이 저하되니까 폐에 물이 찬다. 그래서 지금 호흡이 가빠진다. 이렇게 보면 아마 맞을 겁니다. 아직 뭐 물론 병원은 안 가봤지만요.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아마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 것이다. 강아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안락사 이야기를 살짝 지나가면서 한번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락사 조건에 일단 부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예약을 해놨는데 그 가가지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가희의 마지막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말씀을 일단 좀 드려야 되겠고 하여튼 강아지에 관련된 부분은 저도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한 편 더 빼갖고 좀 길게 따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미국장 마감 평상시처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만 한가해지면은 제가 하도록 하고요. 딱 봐도 힘들어 보이죠? 자, 하여튼 미국장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오래간만에 시원한 방향성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횡보장이었죠. 횡보장. 옆으로 벨벨벨 기면서 방향성을 모색했단 말이에요. 제가 몇 주간 계속 드린 이야기가 빅스 지수를 잘 봐야 된다. 이거 빅스 꼬라지를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2020년 3월 달에 있었던 것처럼 비이성적인 폭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여기서 비이성적인 폭락으로 가거나 아니면 반등하거나 둘 중 하나 그런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그런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횡보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어젯밤에 어떤 횡보하는 그런 상단 자리를 저항을 시원하게 돌파한 척 하면서 일단 어떤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나 죽지 않는다. 나 더 간다. 라는 거를 보여줬어요. 상승한다라는 걸 일단 보여줬어요. 의지를요. 그래서 보시면 시원한 원웨이 상승을 했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2.6%, 나스닥 같은 경우는 2.6%, S&P는 2%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훨씬 강하게 올랐죠, 그죠? 여전히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셔야 돼요. 야, 이거 IT 빅테크가 주도주 맞긴 맞구나. 여전히 시장이 좀 강하게 오른다 치면 나스닥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구나 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젯밤 분위기가 다들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보시면은 위험자산들이 그 주식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것들도 다 같이 좋았어요. 뭐 국제유가 같은 것도 급등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보였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간 방향성 위쪽으로 일단 나왔다. 다만 이제 조금 좀 의심스러운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여기서 바로 뭐 숏배팅을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우리는 호랑이한테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일단 있는 그대로 혹시 남들이 간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잘 보자라는 겁니다. 사실 요즘 말씀드리는 게 계속 거래량이 좀 적다, 반등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도 반등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그죠? S&P가 2% 올랐으면 많이 한 거죠. 근데 거래량은 오히려 지난번 5월 23일 날 우리가 의심했던 요 날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23일 날보다 거래량이 더 줄어들면서 분명히 급등을 했는데 거래량 없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더 올라간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 저항 돌파한 척 했잖아요. 그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 원웨이장 나오고 이랬으니까 여기다 대고 야 반등시 매도라고 했으니까 어제 시원하게 반등했으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바로 숏 포지션 들어간다. 이건 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올라오기를 확인을 일단 올라오자라고 일단 마음 먹었으니까 조금만 좀 더 여유롭게 한번 좀 지켜보면서 이 반등이 멈추는 걸 확인하고 나서 가자는 거죠. 단지 이제 야 이거 봐라 이거 하락 추세 중에 급등했으니까 또 이거 속임수네 거래량 적으니까 속임수네 라고 생각하면서 예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속임수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런 예상을 갖고 베팅을 하기는 조금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살펴봤고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S&P가 훨씬 건전하고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S&P가 상승률은 적었죠. 어제 2%밖에 안 올랐고 나스닥은 2.6%가 올랐는데 상승률은 분명히 나스닥이 더 큽니다만 근데 차트의 상태로 보면 이건 S&P가 훨씬 더 건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롱숏 전략 개념으로 내가 뭐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베팅한다 그러면 S&P를 매수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많이 올랐으니까 나스닥이 더 센 거 아니냐 이건 약간 잘못된 관점일 수 있다는 거. 사실 뭐 이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S&P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힘을 비교하려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지금 두 개 차트가 유사하긴 유사한데 비슷한 자리들이 있다고요. 비슷한 기준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 날 5월 9일날 시가 같은 자리, S&P나 나스닥이나 똑같습니다. 5월 9일날부로 어떤 그 중요한 레벨 다운이 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시가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S&P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자리까지 다 회복을 한 상태고 나스닥은 근처에도 못 왔죠. 혹은 뭐 이게 복잡하다 그러시면 이평선을 보셔도 됩니다. 21선. S&P는 시원하게 21선을 돌파한 차겠는데 나스닥은 21선을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뭐 이런 점들도 그죠? 나스닥이 더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상승률은 어제 나스닥이 더 셌을지 모르겠지만 이래저래 나스닥이 좀 전반적으로 흐름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를 이야기를 했고 빅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어젯밤에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자리가 28.3인가? 이 자리 지지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드렸는데 근데 명확하게 붕괴가 됐죠.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더 아래로 갈 수 있다. 물론 속임수일 수도 있지만 일단 그냥 속 시원하게 받아들이시라고요.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사실 지나고 나서나 이게 명확해지는 건데 좀 하여튼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그죠? 이 빅스가 갑자기 33.4를 넘어서 2020년 3월달 같은 그런 대폭락으로 갈 만한 재료가 사실 없긴 하죠. 그죠? 사실 이게 이렇게 어젯밤처럼 급등을 하고 나면 보입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이게 확률 게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뭐 가능성 배제해놓고 뭐 완전히 배제해놓고 보진 말자. 언제나 위든 아래쪽이든 다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좀 뒷받침이 되면 더욱더 좋을 텐데 거래량이 영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모습으로 보면은 뭐 하락 추세는 계속 진행 중이고 다만 이제 뭐 쌍바닥 가능성 혹은 다중바닥형 가능성 이런 걸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제일 속쓰릴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 이게 뭐 V자 반등 이런 거는 괜찮을 수 있는데 지금 HTS 로그인이 풀려서 소리 난 겁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 이게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V자형 반등 이런 거는 저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없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다음번에 다시 내려오고 이래서 혹은 뭐 다시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래서 좀 어떤 더 그게 나을 수 있다.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 일주일 혹은 2주 가까이 하방 경직성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이게 반등이 올라오는 거라 그죠? 어쩌면은 이게 하방 포지션에 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런 측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 지금 굉장히 아래쪽에서 잘 다지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마치 요때와 같은 이런 느낌 나는 반등도 가능성 있긴 있습니다. 가능성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요.
그죠? 이 올해 내내 시장이 하락했는데 언제 한 2주가량 여기서 시원한 반등을 했잖아요. 2주가량 여기서. 예. 이런 일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일단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 이제 좀 어쨌든 애매함은 약간씩 좀 해소가 되는 듯 합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애매한 자리다. 반등이 나오거나 대폭락으로 가는 자리인데 일단 반등하기로 일단 마음 먹은 것 같다라는 거, 변동성이 좀 나왔으니까 반등하기로 일단 마음 먹었다라는 거,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이제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더 폭락하거나 하면 대응이 쉬워지는데, 일단 반등하기로 마음 먹었고 반등 중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시장을 보는 거나 이런 거는 조금 좀 더 난이도가, 대응의 난이도가 좀 쉬워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다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들이대라는 게 아니고 조금 지켜본 뒤에, 그죠? 조금 지켜본 뒤에 움직이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저항이 어딘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S&P 같은 경우 뭐 5월 9일날 시가 이런 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도 그 자리 일단 저항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 자리들이 저항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 먼저 좀 드렸고요. 왜냐? 어젯밤이 어떤 횡보를 끝내는 그런 자리였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물론 어젯밤 저게 속임수일 수도 있는데 뭐 모르죠. 그건 이제 시간 지나고 나서 하는 거고,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일단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경제지표 발표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뭐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자면은, 일단 GDP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수정치가 발표가 된 겁니다. 근데 오히려 더 안 좋아졌죠. 그래서 1분기는 물 말아 먹었다. 미국 1분기 성장은 마이너스 1.5%로서 물 말아 먹었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그렇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뭐 없었다. 이런 거 사실 시장이 무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물가지표 이런 것도 몇 개 나왔는데 대부분 뭐 예상치 정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특별히 시장에 충격을 주진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젯밤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시장이 반등을 하고,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FOMC 의사록 결과를 뭐 소화하면서 시장이 저렇게 됐다, 뭐 반등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좀 솔직히 좀 과한 설명인 것 같고요. 그냥 지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횡보했고 또 하락이 좀 오래 좀 지속이 돼 있었고, 이런 피로감들로 인해서 나와야 할 만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 제일 편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일단 뭐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저는 아무런 대응도 안 할 거고, 글쎄요, 뭐 일단 반등 올라오기로 마음 먹은 듯 하니까,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일단 현금 들고 계신 분들 이제 좀 기회를 좀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렸고, 그죠? 어젯밤 국제유가 같은 거도 신나게 올랐죠. 인플레는 여전하다, 이런 생각 하시면 되겠고요. 달러하고 금리 같은 거 늘 살펴야 되겠죠. 보시면은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하락 중, 계속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더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고, 아직까지 지지력 이런 이야기 할 수 없죠. 그죠? 이런 모습들 나왔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약간 좀 독특한 점인 것 같긴 해요. 2.75가 2.7 2.72 뭐 2.725 뭐 이 정도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보시다시피 일단 이 자리에서 몇 거래일 동안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뭐 뚜렷한 지지력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잘 버티고 있으니까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가져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달러와 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 애매한 구간에서 애매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어젯밤에 하여튼 위험 자산들이 다 같이 올라왔다라는 거, 어젯밤 장 초반에 미국 장 초반에는 급락하고 있던 비트코인 같은 게 나스닥이 고개를 드니까 지도 같이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 자산들의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좀 의심은 된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락 추세 중에 반등할 때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뭐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장 이야기를 좀 요 정도 해봤고요. 오늘 한국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조금 좀 기회를 좀 놓친 듯한 좀 그런 아쉬움, 그런 게 조금 좀 드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요. 일단 뭐 미국이 급등했으니까 아마 한국장도 일단 갭상승 출발하지는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죠? 특별한 일 없으니까요. 갭상승 출발한다면은
그럼 이제 어제까지 저항을 누적시켜 놨던 게 굉장히 상태가 애매해지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또 싸우는 날이 될 겁니다. 또 저 좁은 박스권 안에서 예를 들면 343, 347 저 좁은 박스권 안에서 또 싸우는 일을 또 하게 될 거예요. 이 박스권 탈피는 박스권 탈피의 기회가 왔었는데 이게 어젯밤에 미국이 저렇게 되는 바람에 박스권 탈피를 못할 듯한, 조금 더 박스권이 이어질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죠? 이거는 뭐 삼성전자나 코스닥이나 다 일단 공통적으로 일단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요. 그죠? 일단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켜 놨으니까, 어제 그리고 하락 마감까지 해놨으니까 이제 가면 되거든요. 여기서 미국이 어젯밤에 좀만 콜록 했으면 이제 바로 오늘 340 테스트하러 가는 건데, 선물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상식적으로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기 때문에 오늘 뭐 한국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 겁니다만, 그죠? 이 상식적인 측면에 생각해 봤을 때 미국이 올랐으니까 한국이 갑자기 어이없이 개파락하면서 폭락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 아침부터.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답답할 수 있다. 한국은 어떤 박스권 탈피의 기회를 좀 놓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거는 특별히 뭐 이야기할 만한 거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장, 그죠? 계속 답답할 것 같고, 중요한 건 하여튼 미국장인데 미국장 하여튼 앞으로 좀 계속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강아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이따가 좀 한가해지면은 또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또 소식 전하고 그렇게 할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별일 없으면 오늘 저녁에 하여튼 정상적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